제주 4.3이 71주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4.3은 함께 기억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마무리된 수영인 재심과 희생자 추가 인정은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70년 한을 풀어주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우영팟에서는 4.3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와 과제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오 그해 서럽던 봄날의 이름을 침묵으로 묻어버린 참혹한 시간을 기억하겠소. 네, 좀 모셔봐요. 직장은 아니니까. 4월 3일 날은 노는 날이 아니라 보니까. 아, 기분하게. 수고도 그러시나 어떤 저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계속 해야 될까 아닐까? 그리고 역사의 길이 길이 당당한 우리 아유 또 반갑겠다. 오랜만에 인사를. 삶을 내쳐 오늘 이제 이 위에 그림은 뭐 그린 거 맞습니까? 아, 그 나 창 맞을 때 4.3 사건에 저 그 하복 습격될 때 아. 저디 산 사람은 저 창 대창 들른 사람으로 그려진 거답니다. 아. 그 저거 우리 어머니 막 찔러보는 거. 저 우이 산 건 우리 언니. 저 옛날에 우리 언니는 16이고 난 5살이 난 우리 언니는 그 사람들 들어오는 거 아니까 그냥 그 영 누웠다네 그 백장 뒤에 가네 고반에 카탱 영 치워보는 벽장 뒤에서. 기어나 우리 언니는 살고 우리 어머니는 막 창 맞아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저기 가운데 작게 있는 게 우리 할머니 어머니 영 헌디 누울 때. 영 아랑 잘 때. 걔네 저 창으로 찔러보는 거. 우리 어머니 창 수천 개 찔러보는 거. 그냥 이불 덮고 놓으신데 그냥. 우리 어머니 그때 그냥 죽어버려. 창 막 찔러보는. 난 그냥 저 얼굴에 표정만 나란 살. 방 안에서 이제 신분들이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이제 주무시는 거지. 하나, 문 오른쪽에. 그러니까 아니면 돌담으로 그냥 풀어. 돌담 여기 연못 울타리로 이렇게 돌담. 이래? 일로? 응. 여기랑 여기랑. 세 개만 끓일까? 사라지지 않는 것은 노래가 아니 나는 이 노래를 남쪽엔 봄이 군부는 어떤 그림 내는 거? 어제까지 고영순 할머니셨고 이제 오늘은 화가로서 드디어 이제 첫 전시회를 여셨어요. 이제 고영순 화가님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전시회 해보니까 소감 어떠십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런 거 생각도 아니신데. 네. 그림 잘 그리지도 않은 건데 봐주니까 고맙긴 하지. 처음에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우리 생존 희생자 분들께 요 사업의 취지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좀 같이 해보자고 했을 때 어떤 반응 보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이게 처음 연필 잡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장사하시고 이런 얘기 하실 때 그때 그런 게 어떻게 생겼말씀 하면서 이렇게 보여줘야 이렇게 조금만 그려줘 보세요 하면서 이제 무러벅 바가지 그리고 무러벅 그리고 그러면서 그림 연필 잡기 시작하셨고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제 옛날로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어떤 집에 사람 말씀 해서 초가집에 사셨다고 하니까 그럼 초가집 한번 그려볼까요 하고 시작되고 그게 차츰차츰 이제 장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그 처음에는 할머니 되게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좀 별로라고 했는데 그래도 8개월 동안 그래도 조금씩 하나씩 그리면서 뭔가 묘하게 빠져드는 좀 이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거라도 배양이라도 놔두고 처음으로 그려보나는 나 생각해도 그림 그리는 게 이치룩도 어려운 건데. 어떤 생각들 합니까? 그분들 생각하면서. 걔는 아버지는 항사서 사니까 그 항사시 이제 우쪽이니까 이 밑에 사람들이 산 쪽이니까 폭도에 해내 그 경엔 심어단 다 주계분생이라. 어머니는 또 아버지 죽어내 아버지 금방 죽고 난 그냥 항사선 살지 못해 주게. 경엔 거기 다 불도 태압을 거난 걔나 이제 하북으로 내려와 이제 언니네 집이 언니 딸이 순경각신한 그 집이 한 임시 그냥 산 게 그냥 우쪽에서가 이제 순경네 집에 내내 그냥 그 하북 그때 하북 그 학교도마다 불태워버렸던 하는 거 닮아 그때 말이 그 허난 그 십격 드러내 그냥 폭도들이 순경네 집에 내내 그냥 경 해본 거지. 그 옛날에 그러면 되게 젊으시고 어릴 적에 이것 때문에 상처 받았지. 약간, 상처 막 받았지. 이 얼굴의 표정은 어린 때 막 반듯하게 막 나누나 사람들 막 나신들이 막 버리고 커미. 어릴 때 막 창피해나. 돈 있으시면 이거 고쳐불진도 막 계신디. 근데 아니 고쳐놔두란 영 댐신. 어릴 때 막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이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표정. 사람들이 그냥 버리면 영 막 좀 손가락으로 영 막 이치로 그런 거지. 옛날에 부사경이신 거예요? 옛날에는 완전히 그냥 묻혀져 버렸지. 4.3에 대한 건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아.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무시것들이 말이야. 이 사람 보면 그냥 뭐 얼굴 표정 이치로만 막 하고. 어렸을 때 당하신 거라 가지고 그때 장면을 하시는 건 힘들지 않으셨는데 맞아. 이제 살아오시면서 너무 힘들게 이사도 여러 번 다니고 이 집 살고 저 집 살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드셨다고. 어머니 아버지 오시니까 무장 고생하면 살았지. 언니 신디강 살았다, 작은 아버지 시비강 살았다, 막 강하면.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마음의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 좀 이게 좀 치유의 효과가 좀 많이 있다고 봐야 될 건가 말씀 이게. 네, 그렇죠. 뭐 자기 갖고만 있다가 이제 펼쳐지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씩 풀어내는 작업에서 그런 게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제 이렇게 전시되는 걸 보고 조금 이제 어깨도 피시고 말도 하시고 보여드리고 이제 책도 나온 거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손자들한테 보여줄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떳떳해지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번 작업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뭐 느꼈던 소감이나 느낌 같은 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전시 제목이 어쩌면 잊혀졌을 풍경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작업이 없었으면 지금 전시가 된 게 안 보여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보여지면서 후세대에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작업이라서 의미가 있고 지금 70년이 지나서 너무 늦게 시작됐지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어져서 작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할머니처럼 이렇게 그 생존 희생자분들도 계시고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그 사건 당시에 좀 약간 끔찍한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 말씀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한 게 좀 치유가 되고 좀 그래도 마음을 좀 다잡는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막 좋기는 게 이거 좀 처음으로 이거. 예, 현안 맞아요. 앞으로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구가 좀. 회심이 좋지. 아이고 텔레비도 나오고 저 화면에 저쪽 나오고 가면 난 생각도 안 해봐. 이분이 완보려 보내 저쪽 해서 경기시면 옷이라도 조금 다 남지 그게 뭐할까. 쭉 나오고 가보더니 아니지. 그냥 그림만 그려 그냥 하는 거 가보더니지. 그냥 아유 좋기야 무장 좋지. 이제야 막 살기 좋은 난 뭐.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4.3 후유 장애인들의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한 가정에 한 분 정도는 희생자였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구가 한 15만 명쯤 됐는데 3만 명이면은 5명 중에 한 분이 희생을 됐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이런 유례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한 7년도 8년도쯤에 생존 희생자분들 설문조사를 좀 해서 이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알아보자고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70여 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을 때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하고 우울증 증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트라우마가 있고 한 60년, 지금은 이제 71년이 지났죠. 이 상태에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진단이 될 정도로 또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질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제주도민 전체에서 이 4.3 트라우마라는 것은 이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치유해 나가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희생자분들 말고도 이렇게 어떤 뭐 유가족들이라든가 이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심리 치료가 지금이라도 좀 늦게라도 좀 필요한 이유 뭐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생존 희생자분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한 40%, 우울증이 한 40% 치료받을 정도 심한. 근데 유가족분들도 그 한 반 정도 되는 수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이 있거든요. 그 유가족분들 치료도 굉장히 중요해요. 4.3의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동안 관심을 해주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일부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 70년 동안 억울하게 해온 것들을 저희들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당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만 전해줘도 그건 대성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민 전체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이 4.3에 대한 올바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보낸다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유가족, 생존 희생자분들은 더 좋은 일 아닌가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순서는 특별하게 이제 4.3 평화기념관 내부에서 이렇게 무대를 꾸며봤는데요. 많은 도민분들과 이 유족분들, 유가족분들 4.3 특별법 개정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예. 오영훈 의원께서 지금 특별법 개정안 지금 4개 중에 하나를 지금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 우영팟에서 오늘 모시고 좀 관련된 내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에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을
적극적으로 좀 촉구하는 그런 범도민 결의대회도 열렸고 지난 3월 10일에는 사실 그때 당시에 도화선이 됐던 발포 사건이 일어났던 관덕정 앞에서 4.3 유족회 분들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이렇게 도민분들께서 한 목소리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런 이유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4.3 특별법이 제정된 게 1999년에 그 예전에 변정일 의원 등 해서 117명의 대표 발의로 개정이 되고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때 그 중점을 뒀던 거는 진상 규명이었죠. 사실 거의 50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게 거의 좌익의 폭동으로 우리가 좀 폄훼되고 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상 규명에 일단 1차적인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현재는 진상 규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실질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것 그리고 보상이 현실화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또 유족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공권력에 의해서 많은 저희 도민들이 희생자가 생겼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희생자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법률에서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이나 민주화유공자 관련 법률 이런 법률에서 희생자난 그리고 연루자로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국가가 보상을 해왔단 말입니다. 배보상을 해왔는데 근데 왜 4.3 특별법에서 정부가 희생자로 정했는데 그럼 배보상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1월 달에 이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서 무고하게 이제 형무소로 끌려가셔서 수용 명부에 등재되셨던 분들이 생존 수용자들이 이제 재심 청구를 했고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실질적인 무죄 판결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생존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을 제외한 아마 91명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모든 분들은 행방이 불명됐거든요. 대부분 다 돌아가셨다고 보면 그분들의 억울한 두 명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씻어줄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 발의한 내용에서는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서 수용인으로 등재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라는 조항을 통해서 다 함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의원님, 작년에 그 우리 4.3 70주년 때 4.3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오영훈 의원 발의한 거 외에도 3개의 법안이 다 있었고 그때 당시에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사실 그 소위원회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좀 궁금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각 법안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그 법안을 처리하는 상임위, 관련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내지는 여야 간사의원이 합의를 해야 일정에 올립니다. 심의 일정에 올리는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정부 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보상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라는 것은 대한민국 현행헌법 체계, 현행법상에서는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2017년에 법안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주념식에 참석을 하셨고 70주년을 맞아서 정말 전국적인 어떤 그런 역사가 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는 사실은 작년 한 해 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나라고 많이 궁금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금 여러 가지 합의의 절차라든지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합의를 볼 수 있는 자리 자체가 그렇게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작년 70주년을 거치면서 정부의 입장이 조금은 진전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70주년 4.3 추념식 때 대통령께서 오셔서 저3일 완전한 해결 그리고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는 이러한 발언, 그다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4.3 특별법이 처리와 관련해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에 행안부가 생각을 조금씩 바꾸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행안부가 중후부처이기 때문에 이 법을 다루는 중후부처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이 법 처리와 관련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법안 심사 소위에 통과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또 작년 정기국회에서도 한 번 이제 심의 이제 과정은 올라갔었죠. 그런데 워낙에 많은 법률안들이 밀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심의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 되어 봐야죠. 그 공교롭게도 네. 또 제주 지역 세 분 국회의원이 모두 또 지금 집권 여당 출신이다 보니까 이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일말에 또 좀 약간의 기대도 분명히 있었고 그게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원희룡 지사가 저번 달이었죠. 이제 유족회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국회를 찾아가지고 특별법 통과 관련해서 이렇게 요청도 하시고 정치권 반응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이게 립 서비스인지 아니면 외교적 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들 노력을 하시겠다. 그런데 결국 이게 그러면 결국 정부에서 이제 행정부 내부의 어떤 반발로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물론 이제 기재부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의지를 뭐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고 지난 달에 대정부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다양한 부처의 의견들을 제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조율을 해서 가져오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다만 행안위 내에서 이제 여야의 구도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상임위 내에서? 예, 상임위 내에서 여야의 구도를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긴 하지만 다수당이 되고 있지 못지 않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3당이 지금 교섭단체가 지금 있는데 그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당 간사가 모여서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심의일정을 확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자유한국당 간사 의원의 입장은 이 부분을 쟁점 법안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우선 통과를 시키자. 이번 4월 임시회에서 마무리하자라는 입장이죠. 그러면 저는 원희룡 지사나 아니면 또 우리 구자원 위원장께서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법안 처리의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저기 서울에도 올라가서 이제 황교안 대표도 만나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등등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전체 의원들의 그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기저에는 사실 진상 규명에 대해서 좀 더 편향돼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기본 좀 생각들은 좀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4.3 특별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사실 큰 열의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느낀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고 생각이었고 너무 솔직한 생각입니다.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좀 이념적인 문제도 좀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극복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고 그 부분은 계속 좀 설득 내지는 대화를 통해서 이게 본질적인 부분들이 좀 사삼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흐르는 그런 정서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공감은 할 거라고 보거든요. 진상조사 결과 보면 공권력에 의한 사실 민간인 학살은 좀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줄 이유는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군사재판의 무효화 부분에 대해서 군사재판 군법회의죠. 군법회의의 무효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민감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재심 결정에서 18명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났고 현재 12분이 다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전에 이제 군법회의가 2번에 걸쳐서 민간 재판 다 빼고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 2번을 보면 그 유형들이 보니까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재판의 과정이 없이 먼저 이제 취조를 해서 재판 과정을 생략한 채 수용소로 보내면 수용소에서 통보를 하는 거죠. 당신은 뭐 징역 얼마 뭐 이런 유형도 있고 재판을 하고 나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모든 과정이 생략된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무효화도 이번에 재판에서 재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난 것을 근거를 해가지고 한번 좀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얼마 전에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이번 4.3 특별법 쟁점을 가지고 관련 위원회 의원분들을 하나하나 의견을 물었던 결과가 있어요. 아마 의원님께도
그 소식이 갔을 텐데 4.3 특별법을 연내에 처리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행안위 위원 21명을 전체 이제 설문을 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 바른미래당 1명 찬성, 민주평화당 1명 찬성, 그러니까 연내 처리 다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자유한국당과 이제 일부 보수당들은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는 무응답이 4명이었고요. 대한애국당 의원도 이제 무응답이었고 유보한다가 3명, 명확하게 반대한다가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21명 중에 9명의 의원이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사실 좀 다른, 좀 더욱 적극적인 다른 정치적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근데 그 문제는 이제 그 20대 국회 임기도 이제 1년 조금 2개월 정도 남았나요, 이제? 이게 지금 올해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그게 내년에는 개정안을 다시 발의를 해야 되는. 20대 국회가 끝나게 되면 이제 20대 국회가 이제 내년 이제 5월까지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거죠.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 지금 이번에 저희 그 우영팟에서도 수영인 재판 결과 나왔을 때 판결 나왔을 때 정말 박수 치면서 소식을 다뤘었거든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께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네, 그리고 지금 배보상에 집중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법안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1세대, 1.5세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거대 양당의 대표들께서 만나셔서 이 간극을 줄이셔야 한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 그 부분을 저는 20대 국회에서 꼭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문제를 다시 21대로 끌고 가는 것은 저는 그 책임을 방기하는 문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유족들의 아픔을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는 뭐 여야 아니면 또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4.3 특별법 처리를 위한 좀 타협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개정이라는 것은 또 이제 많은 재정 부담을 우리가 국민들이 감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께도 이런 법 개정의 타당성 그리고 이제 당위성에 대해서도 저는 꾸준히 이해를 도와드리고 설명해드리고 하는 책임 또한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부담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재정 부담이 지금 한 1조 7천억 원 정도 이렇게 그 산정을 1조 8천 정도.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되되 예산의 부담을 좀 덜 주는 방법으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정부의 분위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관계부처의 분위기를 보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걸 이제 피부로 제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안한 부분은 일괄 지급 방식. 보통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희생자를 결정하면 일괄 지급을 했거든요. 보통 평균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데 제주 4.3 같은 경우는 1만 4천여 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1조 8천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면 한꺼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재정당국 그 재정을 부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저도 뭐 공감이 일부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 부분을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연금 분할 방식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 아니면 뭐 처음부터 아예 5년 내지는 10년 동안의 연금 분할 방식으로 진행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그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저는 행안부가 기초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식을 확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 20대 국회가 가장 많은 국회 보이콧 사태를 그렇죠. 겪고 있었던 그런 국회고, 그러니까 뭐 회의가 열리지 않고 파행되고, 그러니까 합의를 볼 시간이 없고, 이제 사실 그 국회라는 것이 입법기관 아닙니까? 입법기관이 어떤 특검 요구라든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이런 부분으로 정쟁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주도하면서 사실 굉장히 제주도민에게는 4.3 특별법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꼭
해야 할 우리의 과제로 이렇게 계속 여겨지고 그러니까 계속 기자회견하고 범도민 대회 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 마음을 중앙에 계시는 국회의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설득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도민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지금 4.3이 저기 준 이 아픔이라는 게 우리 역사에서 과연 6.25를 다음으로 해서 좀 큰 희생을 겪었고 지금도 근데 또 희생뿐만 아니라 근 50년간을 좌익 폭동으로 매료돼 왔던 점,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점에서 이 현대 사회에 인권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것을 못 푼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유 참, 이 도민과 유족분들 입장에서 이 복잡한 절차 그냥 뭐 어떻게 그냥 통 크게 어떻게 안 되나 이런 거 다 바라실 건데 참. 1999년 그 12월 16일이었었는데 4.3 진상규명을 위한 이제 특별법이 이제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 4.3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은 상황이었고 특히 네. 그 당시에도 이제 보수당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특별법 제정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야가 좀 합의를 빨리 이뤄냈으면 합니다. 우리 이제 흔히 4.3은 이제 평화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평화라는 한자를 보면은 평평할 평에 이루어질 화. 네. 이루어질 화가 또 가만히 보면 입구에 이삭 화자가 있거든요. 네. 내 입에 벼 이삭이 들어가야 이게 실질적인 평화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 배보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너무 결과물을 가지고 이게 좀 논의를 하는 게 아닌가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 희생자분들과 이제 유족분들이 겪으셨을 그 어떤 그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건 분명히 해주는 게 맞긴 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3월 말에 제주에 4.3과 뭐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도 좀 그 포럼으로 다루고 했었던 그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엔의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 보고관이 제주에 방문해서 명언을 남기신 게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 그러니까 화해하라는 것이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화해다라는 이야기를 남기셨고 저는 지금의 어떤 배보상 문제를 특별법을 통해서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이런 방향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꼭 20대 국회 안에서 좀 나아갈 수 있어야 지금 특별법 2.0이라고 불리는데요. 저는 다음 세대들이 특별법 3.0을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다. 더욱더 명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뭐 반민특위가 어떻게 4.3에게 영향을 줬는지 미군정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3.0의 특별법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4.3 특별법이 이제 대한민국의 과거사 문제에 물꼬를 터왔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사 기본법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노근리 사건이라든가 거창 그리고 이제 한국정년 전후 민간인 학살 부분에 대한 접근들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고 여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법특별법이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 다른 과거사와 관련된 법들도 진전될 수 있고 그래서 꼭 우리만이 아니라 여순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거창 학살 사건의 피해자, 그다음에 한국정년 전후 이제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들께까지도 이제 어떤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당시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실제 나라다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거죠. 네. 제 퀴즈 하나 넣어도 되겠습니까? 네. 빛의 삼원색이라고 아십니까?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 보통 이제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거든요. 또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저 세 분께서 각각의 색을 또 이제 상징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그렇죠. 빛의 삼원색을 하나로 모으면 어떤 색이 나올까요? 네, 하얀색이 나옵니다. 저희 아까 오면서 백비를 봤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그 항상 4.3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우리 늘 무겁고 먹먹하고 뭐 서로가 가야 될 방향이나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똑같지만 이제 현실 정치를 하다 보면 이게 또 맞진 않는데 아무튼 삼원색이 모여서 하얀 평화를 상징하는 하얀색이 되는 것처럼 아무튼 국회에서 좀
논의가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공개적인 논의 자리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들 수만 있다면 네. 4.3 특별법에 집중해서 각 당이 공개적인 논의 또는 그런 걸 이어갈 수 있는 시간도 좀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아무튼 뭐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뭐 아무튼 저는 진행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잘하셨어요. 저는 그냥 다음 주부터 다시 그냥 설정으로 돌아가서 예, 좀 약간 설명을 하는 좀 이런 걸로 다시 좀 제자리를 빨리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또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저 오영욱 의원님 이제 바쁜 일정에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 공간 안에 4.3의 기억을 담은 곳이 있다고 해서 직접 좀 찾아와 봤습니다. 가보실까요? 느껴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우영팔씨 왔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있습니다. 오늘 사람 엄청 많이 오셨네요. 잠깐 드릴까요? 여기 진아영 할머님 댁은 좀 인연이 깊으신가요? 인연이 깊다기보다 제가 여기 바로 옆에 옹포리가 저희 시댁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도 그 4.3 때 혼자 되신 분이시고 그렇게 좀 사연이 많아서 여기는 가끔씩 왔었죠. 네. 이렇게 좀 자주 오셔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세요? 해도 별거 하는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케어를 해주시니까 청소 정도 뭐 네. 이런 거 한번 저희가 그 도배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마을에서들 워낙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네. 이제 그날도 청소만 열심히 하고 갔습니다. 좀 돌보는 손 중에 한 분이시군요.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알면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에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좀 흔적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네요. 박물관 온 것 같다. 할머니 인생을 다 담은 박물관인 것 같아요. 여기 처음으로 와봤다고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좀 어떤가요? 할머니가 살아셨던 살아생전의 모습을 잘 담으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달력 같은 것도 다 옛날에 멈춰 있는 걸 보니까 좀 그 마음이 좀 울적하기도 하고, 그리고 할머니 살아생전 모습도 보시니까 참 고우셨던 분 같아요. 그냥 여기 분들이 하니까 마음이 울적하면서도 이거를 더 잘 보존시켜서 저희 후세에도 잘 남겨서 이 가슴 아픈 사실을 알려야겠다.
여기 오니까 어때요? 이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린 못돼. 혹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울 기회가 있어요? 따로 정규 수업에는 4.3이라는 개념을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창체 시간에 영상 이렇게 영상으로 보거나 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규 수업 시간 때 4.3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으면 좀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진아영 할머니네 이렇게 그 마당에 꽃들을 좀 심으셨는데요. 어떤 꽃들을 좀 심으셨어요? 그 금자나하고 크리산세럼 두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 이제 금자나를 심은 얘기는 이 아이예요? 예, 예. 아, 네. 얘네들 지금 얘네 쪽 일찍 펴 있는데 네. 4월 말부터 해서 이제 만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네, 네. 태양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진아영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솔직히 이렇게 밝은 데 잘 못 계시고 네. 뭐 동네 어귀나 그늘에서 이렇게 그렇죠. 주로 그 시간을 보내셨으니까 네. 지금 계신 곳에서만이라도 좀 밝게 계셨으면 좋겠다. 아, 네. 그런 뜻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금자나를 준비를 했고 네. 크리산세멈은 평화와 위로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진아영 할머니 댁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고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네.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네. 뜻에서 두 가지 종류의 꽃을 갖다 심었습니다. 네. 아니 마당이 태양, 위로, 평화 이런 뜻으로 좀 네. 따뜻하게 채워질 것 같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행사 끝나고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네. 그 여기 먼저 할머니 좀 산터잖아요. 네네. 좀 공간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원래 진아영 할머니가 4.3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세요. 그러니까 네. 그 후유 장애를 입고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2004년도에 돌아가신 이후에 할머니 계신 산터가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서 네. 그러면 작은 마을 박물관으로 할머니가 돌아오셔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우리가 관리해서 네. 잘 보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아영 할머니 삼터 보존회를 원령 그 당시 이장님하고 네. 저희 제주 주민자치연대 정민구 대표님하고 해서 네. 보존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여러 시민들 그리고 뭐 시민단체 분들 또 교수님들 힘을 합해서 그때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 10년 넘게 여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2008년도에 네. 그 3월에 개관을 해서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12년째. 예, 그렇게 됐네요. 금방 같았는데.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것들은 없었어요? 아까 뭐 마을 분들은 굉장히 협조적인 것 같긴 한데. 초기에 그 박용수 원령 이장님이 그 할머니 조카, 그러니까 조금 5촌, 7촌 정도 된 네. 조카셨어요. 괜당이셨군요. 예, 예. 그래서 그때는 할머니를 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다 협조적으로 다 진행을 하셨는데 사실은 10년 정도 좀 지나오면서 네. 마을도 많이 바뀌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을이랑 좀 긴밀한 협조가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평소에 유지 보수는 아까 네. 우리 뭐 학생들도 오고 가드닝 팀도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손길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초중고생 네. 위주로 해서 자원활동 예, 모집을 해서 네. 자원봉사 점수도 드리고 해서 그동안에 2달에 한 번 정도 네. 그리고 풀 마당 같은 경우는 풀이 여름에 잘 많이 나니까요.
그 유지하는 친구들 중에 오늘은 제주여고 네. 4.3 추진위원회에서 왔다 갔는데 그 이외에 계속해서 학생들이 좀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기획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원래 4.3에 대한 지금 이 3터 자체가 기억을 전승하는 공간이어서 다음 세대에 어쨌든 기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권장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 오현고에서 학생들이 그 방명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네. 뭐 언어 연령대, 어떤 내용 네. 예,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희들이 못하는 네. 부분들을 학생들이 더 잘 기획하고 네. 예, 유지할 수 있는 생각이 저희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자발적이니까 더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사실 몇 번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삶의 터전 그대로를 좀 보존하는 일들이 기억을 좀 기억을 보존하는 이런 그 공간들이 제주 사회에 좀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보면 2003년도 당시에는 4.3 유적지가 600군데가 넘었어요. 600군데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개발 광풍 때문에도 그렇고 아주 유명한 네. 유적지 20군데 정도 네. 외에는 이정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팔고 네. 예, 다 개발해서. 네. 그러니까 그건 제주 전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요번에 그 유엔 특별 그 네. 보고관 그분 네. 오셨을 때도 말씀하시던데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 전승할 수 있게 기억을 이어줄 수 있게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네. 여기도 그런 보존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여기 오늘은 친구들이랑 왔는데 다음에 또 오게 된다면 누구랑 같이 오고 싶어요? 저는 동생이랑 같이 오고 싶어요. 아, 동생 몇 살이에요? 동생이 지금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네. 아직 그 친구는 이런 4.3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옴으로써 걔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저희들이 앞으로 제주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저희도 어른이 되면은 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4.3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아요. 불로 가신 그대여 다시